여러분들 투자 잘하고 있으신가요? 자, 투자 관련된 방송인 것만큼 투자를 이제껏까지 생각 안 하시다가 투자를 하신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게 됐다.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댓글들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는 많이 못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렇게 투자하는 게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유튜버의 방식들에 따라서 투자를 하나 둘씩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 적정한 각각 유형에 따른 투자 방법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관련된 그 이야기들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하는 그 물건 갑자기 급락을 했다. 어떤 느낌 드실까요? 좀 끔찍하죠, 사실. 아찔한 그런 상황이 이번 구독자분의 사연이셨어요. 사연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서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XX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자, 2015년에 첫 직장을 다니고 원룸에 1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다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전세를 알아보던 중에 물질도 좋고 직장과도 가까운 소형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살다가 결혼할 때쯤 이 집을 월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가격이 8,200이었는데 2016년 9월요.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내서 샀는데 사고 얼마 안 있어 정권이 바뀌더니 그 이후로 8,200만 원이었던 집값이 6,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살 때 4,000세대 대단지 소형 아파트 98년 완공 17평이고 KTX 역도 버스로 세정거장이며 대형마트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아파트라고 보고 올 리모델링 된 집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모델링 된 집이 금매로 6천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위의 지인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무주택자가 돼서 나중에 결혼할 때 분양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을 노리는 게 낫지 않냐고 합니다. 전세나 하지 미련하게 집을 샀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니 멘탈이 너무 흔들리네요. 투자 실패를 한 거라 반론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집에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첫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하고 나니 목돈이 생겨도 섣불리 투자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곳은 전체적으로 모든 곳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점으로 보고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을 분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캐스터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영상 매일 보고 있고 책도 덕분에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고민 상담 전달 주셨죠. 자, 이렇게 하락을 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주변에서도 이를 알고 하마리씩 하는 거죠. 굉장히 집값 떨어질 때는 주변에서 장난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투자를 했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 투자를 했냐? 아니, 떨어질 줄 알았으면 투자를 했겠습니까? 당연하게, 아니,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하게 알 수 있음에도 굳이 찾아와서 물어요. 야, 어떡할 거냐고. 왜 투자했냐고. 정말 웃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역발상으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잖아요. 자, 한번 이 고민 상담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셨죠. 사실 이 실패라고 하는 게 그 큰 실패는 조금 아니다. 사실 8천에 샀던 부분이 6천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면 2천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얘기가 사실 조금 희망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6천짜리 아파트를 사서
6천에 그 전세를 줬다라고 무피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파트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작성이 돼 있죠. 자,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 거래 가격이 거기에 기입돼 있어요. 자, 근데 그 가격이 1억 1,500이었습니다. 5,500만큼 반값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 저는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8천 정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좀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퍼센테이지로 내려갔던 그 퍼센테이지는 크면 클수록 굉장히 커지겠죠. 3억짜리인 상태에서 20%와 5천인 상태에서 20%는 다른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측면, 왜 이런 투자 실패를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투자는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천에 해당되는 아파트 샀던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던 시기였겠죠. 자,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지금 나도 산다라고 했을 때 이익을 낼 수가 있겠다. 왜냐면 올라갔던 그 예전 과거 자료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근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왔던 그 그래프가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정확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과거 근거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더라도 과거에 계속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 근거예요, 그게. 근거인데 다른 근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발상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과거 근거는 앞서 올라갔던 그 투자에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 과거 근거가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역발상 투자를 했었을 때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 쉽지가 않은데,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쉽지가 않아요. 과거 근거로서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럼 올라가는 투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께서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가느냐 부분은 또 개처만큼입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때까지 그 주변에서 해당되는 그 아파트에 대한 그 관심들이 생기게 되죠. 올라갔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들이 2, 3년 지난다라고 했을 때 풀리겠죠. 자, 풀리는 그 입주 물량으로 올라갔던 집값들은 하락을 치는 그 부분들을 여러 실제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활황일 때 사람들,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이 부동산 아파트에 관심이 두게 되죠. 자, 관심이 두는 것만큼 이 분양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투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염두를 두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 하나 둘씩 분양을 하는 것이죠. 분양을 한다 라는 것은 이제는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입주를 한다라는, 분양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격 하락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그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과거 그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썼다라는 그게 근거예요. 올라가서 썼다. 아니, 올라든데라는 것은 과거의 자료죠. 과거 시점이죠.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올라갔던 집값들이 조정이 되는 것을 수없이 지금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있죠.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2006, 7 같은 경우는 완전 고공을 찍던 게 반토막 났죠. 반토막.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그 측면들은 고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투자 그 시점에는. 근데 이처럼 올라갔던 집 결국에는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 부분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알죠. 그러다 보니 처음 투자를 하셨을 때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 처음 투자 같은 경우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실 8천에 투자를 해서 지금 2천 정도 손해를 입었긴 한데 사실 다행히도 이 대출, 본인 스스로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환급해 준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그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막아놨고 있죠.
자, 그래서 작게 시작하셨던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기는 한데, 자, 작게 시작하는 게 맞죠. 자, 이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하락 지점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떨 때 투자를 하나요? 자, 이런 시기에 투자는 하긴 해요. 자, 이런 시기에만 투자를 하죠. 사실. 자, 이런 시기에 더 급매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급매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하락 지점일 때 같은 경우는 더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깎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자, 그 깎는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이 잔금 일자를 당겨주겠다. 아니면 뭐 다양하게, 내가 돈이 그렇게 조금 더 부족한데 이 딜들을 할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해서 더 깎아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급매에서는 이런 급락지역 같은 경우는 급매가 더 자주 나오고, 급매에서도 더 깎을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싸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시기 굉장히 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조금 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 역발상 투자 같은 경우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주변의 그런 시선들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가는 시점, 누구 하나 확정적인 그 정확한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다 투자하겠죠, 사실. 뭐 몰라요,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정확한 시점까지 그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그 입주 물량 확인해 보신다라면, 그게 맞다면, 정말 입주 물량이 풀려서 가격 떨어진 게 맞다면 그 입주 물량 채워지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들은 있을 거라면,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어요. 자, 해당되는 원인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이죠. 물량 풀려서 집값 떨어진다, 물량 차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라면 나머지 집들도 제값 다시 찾는 그런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에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나가시는 분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자, 이 분양을 받으셨고, 이 분양이 끝나고 난 뒤에 입주 때에 본인의 집 대신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 생각하셨던, 이 집을 팔아야 되든 아니면 전세를 줘야 되든 이 입주 물량 시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풀리게,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다. 전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 둘씩 올라와야지 가격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죠.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물량 쏟는다라고 하기는 돈이 급한데, 아니 입주해야 되는데, 집값 올라가는 그 집값 보고 입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쯤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싸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 보니 입주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금매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변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물량이라고 하기는, 찬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나중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결국에는 좀 정리가 되고 다 이제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른다. 근데 이 오르는 시점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발상 투자 굉장히 저는 확신을 하고, 이런 투자를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그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들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선뜻 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그 기간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홀딩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렇게 다 찬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다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그 시점 부분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하락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 평정심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투자를 했는데 더 그게 저점이 아닌 더 내려가는 포인트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투자법을 활용을 하시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또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일단 무조건 금매죠. 무조건 금매. 보통 평균 매매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거의 갭 투자라고 한다라면 거의 갭적인 부분이 500 이하에 해당되는, 굉장히 더 완전 싸게 나오는 그 물건들만 들어간다는, 거의 투자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들어가겠다. 급락지역 같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1,500만큼 받고 계약을 했던 때가 있었죠. 플러스 P가 되는 그런 물건들도 저는 접하고 있죠. 자, 샀는데 돈을 받아요. 1,500만큼 받습니다. 그럼 플러스 P도 있어요.
자, 그런 것만 이런 급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따라서 이 어떤 식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매를 굉장히 노리고 계속 꾸준하게 자, 1분 투자법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금매를 잡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꾸준하게 들어가야지 금매 확인 가능하다. 자, 금 확인법이라고 해서 딱딱 만들어가지고 금매 가격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금매 하나 둘씩 들어가든 or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그 월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천이에요. 6천. 6천짜리 아파트인데 보통 한 300에서 한 500 정도가 보증금이고 한 25에서 30 정도가 이제는 월세일 거예요. 월세 수익률이 계산이 되겠죠. 주변에 해당되는 월세들이 나온 그만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집값은 내렸어요. 8천에서 6천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자, 기존에 비해서 월세 수익률은 높아졌을 겁니다. 보통 이런 급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월세까지 급락은 하지는 않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대로 유지가 돼요. 월세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혹시나 이 지역에 월세 투자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투자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사람은 집값 떨어지게 되면 더 높은 그 월세 수익률로 매매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로 엄청 투자를 하시겠죠. 한번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서 저는 이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다 라고 하게 되면 대출을 끼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이 아니라고 하기는 반공제를 해서 이 대출금을 뽑아낼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살 때 가능해요. 살 때. 저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2018년 한 9월까지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 2018년 9월 전까지는 월세 투자를 했을 때 대출금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출금을 뽑으러 갈 수도 없었고 투자하는 그 당시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자설을 해야 되죠. 대출을 뽑는다라고 하기는 은행에 가서 자설을 해야 돼요. 근데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나도 안 뽑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뽑아놨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대출 실행이 가능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 규제가 심하다는 건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주택자 대출 규제 심한데 이 대출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고 하게 되면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외적으로는 반공제를 해서 대출이 돼요. 그런데 이 대출 없이 집을 샀던 부분을 그 이후에 대출을 받으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대출을 뽑는 이유는 투자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 집을 샀을 때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집을 샀을 때라고 집을 산다는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 기존의 대출을 받지 않았던 부분 대출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이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의 그 여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여지를 가시는지 너무나 찔리잖아요. 너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대출 안 받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월세를 전세화 시킨다라면 그만큼의 전세금만큼 투자 자금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저는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대출을 규제 지역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반공제 했었을 때 대출금과 수익률 비교를 해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둘씩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추천했다가 혹시나 더 떨어진다라면 방송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발상 투자는 못하지만 제 투자 방법이 한번 이런 본인 스스로한테 적용을 한번 시켜봐서 그 방법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집값 폭락했는데 보유집값요. 투자 접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